네, 이번에는 생활 속 위험을 진단하고 또 과학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앤 세이프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순태 수석연구원과 함께 인터넷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초부터 금융사 통신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비해서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면서 시정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죠. 네. 네, 바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홈페이지 해킹으로 약 1,170만 건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KT에 7천만 원의 과징금과 1,500만 원의 과태료,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수립해 시행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통신사업자가 불법적인 접근 차단 등에서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네, 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또 관리적으로 무조건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술적 또 관리적 보호 조치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네, 포털이나 아니면 온라인 게임, 웹메일, 온라인 구매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회원 가입 또는 서비스 제공을 할 경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소한의 가이드로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을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의 주된 내용입니다. 네. 이런 보호 조치 기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식 명칭입니다. 네. 이 법률에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컴퓨터와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가 없고 회원 가입이나 거래 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의 경우 단 하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사업자가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까? 네, 크게 5가지의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구성해서 개인정보 계획 수립 및 연의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요. 네. 다음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을 하고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 컴퓨터를 망 분리를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 차단 시스템 등 접근 통제 장치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확인 감독하고 6개월 이상 접속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별도 장치 보관 및 정기적인 백업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 조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소프트웨어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 또는 점검해야 하고 운영체제나 백신 소프트웨어를 최신으로 패치를 해야 합니다. 네, 지금 5가지 조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KT의 경우에는 이 5가지 조치 중에 어떤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 건가요? 네, KT의 경우 이용자의 본인 인증 절차가 미흡했고요. 다음으로 또 특정 IP가 1일 최대 34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조회를 했는데도 외부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해커의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진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접근 통제 부분에서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의 조치가 미흡하였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사항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자들이 이 중에서 가장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업자들이 별일 아니겠지 하고 대수롭게 넘기는 것들이 있는데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출력을 하거나 당첨자 명단과 같이 화면에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홈페이지나 SNS에 보면 당첨자의 이름, 전화번호 전체를 공개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출력하는 경우에는 그 에스타리스크라고 해가지고 별 표시 있지 않습니까? 마스킹 처리를 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 이름은 가운데 글자라든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중에서 국번 뒤에 가운데 번호, 주소에서는 뭐 읍면 동이라든지 아니면 세 번째 자리 영역 같은 것들을 마스킹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생각을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더욱 강력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요.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조치도 강화될 예정입니까? 네, 그동안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불편과 피해에 비해 제재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네. 오는 12월부터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법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징역, 벌금, 과태료 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될 예정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개인정보 보호는 본인 스스로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들도 우리 개인정보를 위해서 더 관리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그들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박순태 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